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포성도 잦아들게 될까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 동안의 공식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이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면 휴전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군이 잔류하면 저항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주말엔 만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내용을 걸러들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도 최근에 낙관론이 다소 잦아들고 신중론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협상 2차 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말에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의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레바논 휴전 발표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이 중단돼야 휴전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을 수용한다면서도 지상군을 레바논 남부에 계속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 등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화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참여합니다. 영국, 프랑스 주도로 열리는 오늘 회의에는 국제기구를 포함해 80곳이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비쟁점 법안 30여 건과 함께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개혁 법안에는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지난 8일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9일 만에 생포돼 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수색당국은 대전 남부 순환고속도로 안영 IC 인근에서 마취총으로 늑구를 생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중동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부터 가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협상 2차 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말에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혀 이란과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다음 종전 협상이 주말에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과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Probably, maybe over the weekend. President, will you send the Vice Just so you President? understand, the blockade has been incredible. It's held. They're not doing any business. They're unable to do any business because of the blockad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거의 모든 것에 동의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핵무기를 20년 넘게 보유하지 않고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내놓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인지는 불분명한데 합의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협상 타결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합의된 2주 휴전 기한은 연장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상이 타결된다면 자신이 직접 협상장이 마련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며 타결을 압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이야기도 해보죠. 이 휴전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네, 약 10분 뒤인 오전 6시, 이곳 시간으로는 16일 오후 5시부터 열흘간의 휴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레바논의 조셉 아운 대통령,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훌륭한 대화를 했다면서 휴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983년 이후 처음 양국 간 의미 있는 회담을 위해 두 정상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양국 정상 간 회담은 이르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라고 전망했고 열흘 휴전에는 헤즈볼라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And they'll be meeting, probably coming to the White House over the next 4 or 5 days. And that'll be the first time they've met in 44 years. There's a really good chance that that'll work out with Lebanon and Israel.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뒤에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격퇴하겠다면서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고 이란은 이를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끝나는 21일을 앞두고 이번 휴전 합의가 이란 전쟁 종전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현재 레바논에서의 교전이 정규 군 간 교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이라는 점에서 휴전이 성립하려면 헤즈볼라의 동의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미국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 조율 중에도 합의 불발에 대비해서 군사적 대비책을 이어가고 있죠. 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란을 향해 합의하지 않으면 미군은 봉쇄를 지속하며 전투를 재개할 최상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란의 새 정권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면서 정보력 등 미군의 압도적인 역량을 강조했는데요. 헤그세스 장관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locked and loaded on your critical dual-use infrastructure, on your remaining power generation, and on your energy industry. We'd rather not have to do it, but we're ready to go at the command of our president and at the push of a button. 브리핑에 배석한 미 합참 의장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호르무즈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댄 케인 의장은 태평양 등 다른 작전 구역에서 이란 국적 선박이나 이란의 물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모든 선박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의 상부 전체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미국이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둔 시점에 극비로 관리해온 기체 형상을 전격 공개한 데는 군사적 압박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이 휴전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이 중단돼야 휴전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휴전을 수용한다면서 또 지상군을 레바논 남부에 계속 두겠다는 입장인데요. 시작부터 위태로워 보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폭발과 함께 거대한 연기구름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를 뒤덮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핵심 거점 빈트 지베이를 맹폭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연쇄 공습에 사상자가 속출했고 리타니강의 카스미의 다리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무기 수송 통로로 활용했다며 공격해온 교량인데 레바논 남부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마지막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 간 전화회담 추진 중에도 공습을 멈추지 않자 한때 대화가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레바논 정상과 합의한 열흘 휴전을 먼저 발표하자 헤즈볼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춰야 휴전을 준수하겠다며 암살을 포함해 모든 적대 행위가 중단되는 포괄적인 휴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의 이동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군에 대해선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발표 직후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긴급하게 휴전에 동의했다고 설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בשיחות השלום האלה יש לנו שתי דרישות יסודיות. אחד, פירוק חיזבאללה מנשקו. שתיים, הסכם שלום בר קיימא, שלום מתוך עוצמה. 앞서 네타냐후 총리가 강요들의 공식 표결 요구를 거부한 채 휴전 수용을 강행하면서 강요들은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 기간에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배치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종전 협상이 일단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종전 협상의 키맨으로 꼽히는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란을 찾았고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한 종전 협상의 키맨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이 이란 테헤란 공항에 도착합니다. 활주로까지 나와 반갑게 맞이하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며칠 안에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종전 협상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은 미국이 제시한 최종안을 이란에 전달하고 마지막 이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란은 하지만 아직 2차 회담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گفتگوها از طریق واسطه پاکستانی ادامه داره و باید دید که طرف مقابل تا چه حد 2차談判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큰 틀의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며 다음 주 화요일인 종전 시한 전에 결론을 내릴 거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이 복잡해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휴전 기간을 연장하고 남은 논의를 이어갈 거란 전망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 서명을 위해 직접 방문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습니다. वो चाहेगा कि एग्रीमेंट खुद साइन करे और मैं बता दूं अगर एग्रीमेंट हो जाए तो ट्रंप खुद इस्लामाबाद आएगा बशर्ते कि प्रेसिडेंट पेजेश्कियान आए टू साइन द एग्रीमेंट द मदर ऑफ ऑल डील्स 며칠 안에 이곳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談判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는 보안 조치를 강화하며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이번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에서는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란산 원유를 사고 지불했던 대금 60억 달러가 선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에 묶여있는 동결 자산을 먼저 풀어달라. 미국과 1차 회담을 주도한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내건 협상 선결 조건입니다. 미국이 공을 들이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는 별개로 이란의 주요 관심사가 돈 문제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대목입니다. 알자지라 등은 이란 동결 자산이 최소 1,000억 달러, 147조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1년간 에너지 수출로 버는 이익의 4배이자 2024년 GDP의 4분의 1 수준에 달합니다. 중국 200억 달러, 인도 70억 달러, 이라크 60억 달러 등 수십 년에 걸친 경제 제재로 세계 각국에 퍼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란산 원유 구매 대금 60억 달러를 국내 이란 계좌에 예치했다가 2023년 카타르 은행으로 이체했는데 현재까지 동결 상태입니다. 1차 협상 중간 이 돈을 해제해주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백악관은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2차 회담을 앞둔 미국은 오히려 이란 자금 추가 동결을 요구하며 협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We have pushed out to them the request that we want to freeze more funds of the leadership of the IRGC and any members of Iranian leadership. 우라늄 농축을 얼마나 중단할지에 더해 석유 부국 이란의 천문학적 해외 자산 처리 향방도 양국 협상의 핵심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에도 국제 유가는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급 차질은 여전하다는 점이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3.72% 오른 배럴당 94.6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대한 신중론이 부상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80원 턱 밑까지 올라섰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5원 상승한 1,479.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 사태 속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 영향으로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 할증료가 5월 발권 기준으로 역대 최고 단계까지 치솟았습니다. 뉴욕과 같은 최장거리 왕복 비행의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유류 할증료를 내야 하는 등 승객들의 부담은 2배가량 불어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며 4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안 그래도 급증한 상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랑 LA로 갑니다. 이제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좀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5월부터 해외 항공편을 발권하는 승객들의 금액 부담은 여기서 2배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5월 국제선 유료할증료 등급이 15계단을 한 번에 뛰며 최고 단계인 33단계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기준이라 이란 전쟁 휴전 이후까지 고유가가 유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 후쿠오카 등 최단 거리에 붙는 왕복 유료할증료는 4월까지 8만 원대였지만 5월부터는 1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뉴욕과 같은 최장거리 왕복 유료할증료는 기존엔 60만 원이었지만 5월엔 11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33단계를 적용하는 아시아나도 마찬가지로 5월 왕복 유료할증료는 최대 95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처럼 국제선 유료할증료가 최고 등급인 33단계를 기록한 것은 사상 최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7월 22단계가 여태껏 제일 높았던 기록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불어난 가격 부담에 5월은 물론 휴가철 해외여행까지 포기해야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 유럽 같은 여행도 생각을 했었는데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나중으로 미뤘어요.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오르는 경우엔 국제선 유료할증료 등급을 더 높일 수가 없어 추가 상승분은 항공사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여객 수요 감소와 고유가와 같은 항공업계의 어려움 타개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월요일 이곳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적항공사 12곳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열리는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다자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합니다.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전 또는 안정적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문제를 논의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이재명 대통령도 동참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자 화상 정상회의가 첫 무대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우리 국익과 직결된 만큼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과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자유무역 질서의 태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다자 화상 정상회의 초청 대상은 국제기구를 포함해 애초 30-40곳에서 70-80곳으로까지 늘어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란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이번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거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제적 연대에서 전쟁 당사자가 빠진 것일 뿐 미국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닌 거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의 핵심 화두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의 이동 지원과 기뢰 제거, 민간 선박 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내놓을 메시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한 우려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 등이 담길 거란 관측입니다. 이번 다자 회의에서 정상 간 합의문이 도출될지도 관심인데 청와대는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란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기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가 자체 재정을 투입한 대규모 민생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역 화폐 캐시백을 3개월 동안 2배로 늘려주고 주유비도 리터당 400원의 할인 효과를 보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민생지원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합니다. 규모는 모두 1,657억 원.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원인 1,145억 원을 투입해 시민 1인당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준다는 계산입니다. 지역 화폐인 이음카드의 캐시백을 3개월 동안 기존 10%에서 20%로 2배 확대하고 사용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위축된 소비를 단기간에 끌어올려 골목 상권 매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천에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오직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에 전액 투입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하도록 한 20% 분담분은 지방채널 방향의 인천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류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실시합니다. 일부 주유소에 한정된 이음카드 사용처를 전체 367개 모든 주유소로 확대해 리터당 400원가량 할인 효과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150억 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5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택시, 화물차 종사자 지원 몫으로 노후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에서 1,600대로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할 예정입니다. 또 농어업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도 다음 달에 1년치 6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조치를 이번 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권이 중동 피해 기업 지원 등 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완화해 자금 99조 원을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은행권이 대규모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요건을 갖추어오면 손실 인식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험권 역시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할 때 위험 개수를 경감하는 등의 자본 규제를 낮춥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동 전쟁 파급 효과와 차입 비용 상승 등으로 각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할 것을 우려하면서 부채 비율이 대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한국과 벨기에를 꼽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최소 보장제가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각종 이벤트 현장에서 종신보험 불안전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수출 대금 중 원화 결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2년이 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린 가운데 여객선이 침몰한 해역에서는 선상 추모식도 열렸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3시간 넘게 달리자 노란 부표가 나타납니다. 12년 전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던 그 바다입니다.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김수진. 너무도 보고 싶은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지만 대답하는 이는 없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갑판 벚나무 조형물에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아 노란 리본을 매답니다. 바다에 국화를 놓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찾아왔다. 그러니까 아빠의 꿈이라도 좀 나타나라.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네가 아냐. 심하게 낡고 녹슬어버린 세월호는 우두커니 서서 부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 참사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함께였을 텐데 먼저 떠나간 아이가 가슴에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우리가 다시 만날 날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큰 품으로 너를 안아줄게. 그땐 그동안 참았던 눈물 다 쏟아내며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사랑한다, 내 아가. 경기도 안산과 목포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는 각종 추모 행사가 열려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또 벚꽃이 많이 이제 화려하게 피어나면 오히려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감정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오게 되면 되려 좀 치유받는 기분도 들고. 진도 팽목항에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희생자를 추모하는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텔레비만 보다가 막상 와서 보니 마음이 더 후련해지고 좀 기분 좀 슬프네요. 계절을 돌고 돌아 12번째 봄이 왔지만 304명을 앗아간
그날의 슬픔과 아픔은 그대로였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기억식 행사에서 늘 비어있던 단 한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착석합니다. 사고 발생 12년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기억식에 참석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말로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한다며 참사 당일 기억이 선명하다고 운을 뗐고 참석자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왔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국정운영 총책임자로서 참사를 되새기며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단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고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다짐하는 한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거라며 자신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지난 8일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9일 만에 생포됐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유아용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인근 교회까지 모두 6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힘이 빠져 축 늘어진 늑대를 남성 3명이 간신히 들어 올립니다. 지난 8일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구가 9일 만에 생포된 겁니다. 어젯밤 대전 중구 안영 나들목 인근에서 늑구를 발견한 뒤 1시간여 만에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동물원으로 돌아간 늑구는 맥박과 체온 모두 정상이었고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캄한 저녁 시뻘건 화염이 삼킨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관산동에 있는 유아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놀란 주민들은 서둘러 몸을 피했습니다. 폭발음이 좀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 군부대 그 포격 사격하는 것처럼 그냥 빵 터지더라고요. 전기 공급까지 끊기면서 주민들은 늦은 밤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강아지가 막 짖고 난리가 났어. 어머, 그거 내다봤더니 막 빨갛고 막 불이 우리 집에 지금 불 다 나갔어. 아, 정전됐어요? 다 정전됐어.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3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과 인근 교회까지 6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밖 종이 더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에는 경기 포천시 식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치솟자 공장 직원 등 30여 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옥상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선 초고압 송전선로가 필요한데요.
백두대간에 설치하는 송전선로 공사 현장에서는 산림 훼손이나 산사태 위험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홍성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이 맞닿은 백두대간 정상. 송전탑이 설치된 산림 속살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나무가 사라진 경사면은 톤백이라고 불리는 대형 마대자루에 흙을 채워 겹겹이 쌓아놓은 상태. 하지만 버티지 못하고 토사 유출이 시작됐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능선 곳곳을 과도하게 잘라낸 탓에 토사와 암석이 계속해서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설치한 송전탑입니다. 아직 송전선은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일대 집안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일대는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이 집중된 금강송 군락지. 하지만 산림보호 조치도 토사 유출에 따른 보완 조치도 없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다가올 장마철. 방치하면 산사태는 불보듯 뻔합니다. 송전선로 설치 경로인 경북 봉화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송전탑을 세우기 위한 공사가 한창인데 이미 토사 유출이 시작됐습니다. 공사 현장과 직선 거리로 600m 아래 거주하는 주민은 산사태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쌓여져 있는 톤백들 중에 상당수가 곧 터질 것처럼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사가 너무 급해요. 그런데 거기 비 한 번 오면은 와장창 다 무너질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전이 진행하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 동부구간 공사 가운데 무려 36개 현장에서 불법 산림 훼손과 토사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현장 모두가 재해영향 평가를 통과한 지역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실 공사가 사전에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장마철 산사태가 발생했다면 원인은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로 둔갑할 뻔했습니다. 토사가 공사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이제 재해영향평가의 가장 핵심 사항인데,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재해영향평가를 했나 싶을 정도로 토사 유실이 과도하게 이루어져서 불법 산림 훼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자인 한전은 과실을 즉각 인정했습니다. 산림청과 보수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보수 계획을 승인받는 즉시 토사 유출 지역에 대한 보수 작업을 벌이고 허가 지역 외에 산림 훼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공사. 대규모 산림 훼손이 드러난 상황에서 산사태 위험을 막을 조치가 당장 시급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늘은 충청 이남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최근 이어지던 고온 현상도 주춤하겠는데요. 서울은 비 대신 하늘빛만 흐리겠지만 낮 기온이 21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6에서 7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대 100mm 이상의 봄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전남과 경남에도 최고 60mm의 봄비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6.4도, 안동 9.3도, 포항은 10.9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안동과 대구 1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에, 제주도는 오후에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주말에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협상 2차 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말에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의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레바논 휴전 발표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이 중단돼야 휴전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을 수용한다면서도 지상군을 레바논 남부에 계속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학 문제 등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화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참여합니다. 영국, 프랑스의 주도로 열리는 오늘 회의에는 국제기구를 포함해 80곳이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비쟁점 법안 30여 건과 함께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개혁 법안에는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지난 8일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9일 만에 생포돼 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수색 당국은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안영 IC 인근에서 마취총으로 늑구를 생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시 중동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 동안의 공식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레바논의 아운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오후 5시, 우리 시각으로는 조금 전인 새벽 6시부터 열흘 동안 휴전에 들어간다고 언급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긴급하게 레바논과의 휴전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6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직후 안보 내각회의를 소집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우방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긴밀히 공조하며 행동할 때 이스라엘은 그에게 협력한다며 휴전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어 10일간의 휴전 기간에도 이스라엘군이 현재 점령 중인 레바논 남부에 그대로 배치된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도 이번 휴전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살람 총리는 SNS를 통해 전쟁 시작부터 우리가 추구해온 핵심적인 요구가 실현됐다면서 환영했습니다. 헤즈볼라 소속 의원인 아브라임 알무사위는 이스라엘이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경우 휴전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에도 기대감이 큰데요.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를 두고 휴전이 깨질 수도 있다면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도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며 강한 경고를 날렸는데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계속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차단하면 홍해를 봉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던 이란이 이번엔 해협을 감시하면 미국 군함을 격침하겠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고 협상 조건은 양보할 수 없다며 결렬을 염두에 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란 외무부 역시 미국의 역봉쇄는 국제법상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며 양국의 휴전을 깨뜨릴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협상안을 낸 거로 전해진 이란이 이처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건 종전 협상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도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며 맞대응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합의하지 않는다면 전투작전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부대들이 배치돼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We are reloading with more power than ever before and better intelligence, even more importantly, better intelligence than ever before. 미 중부사령부는 해병대가 강습 상륙함 USS 트리폴리함 갑판에서 선박 봉쇄 훈련을 하는 사진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봉쇄 둘째 날까지 10척을 회항시켰고 해협을 통과한 이란행 선박은 한 대도 없었다고 발표한 미군은 봉쇄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미군은 수정된 봉쇄 관련 권고문에서 이란으로 금지 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위치와 관계없이 방문과 검색,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지 품목에는 무기뿐만 아니라 석유, 정유 제품, 철강, 강철, 알루미늄 또한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종전협상의 불씨를 살리려는 양국이지만 해상의 군사적 긴장과 막전막후의 협상 사이에서 여전히 아슬아슬한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주말에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과의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오는 21일까지인 2주 휴전이 연장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교황이 전쟁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교황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한다는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순방길의 카메룬 내전 지역을 방문한 교황 레오 14세.
전쟁을 정당화하는 지도자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Jesus told us, "Blessed are the peacemakers, but woe to those who manipulate religion in the very name of God for their own military, economic, or political gain." 또 소수의 폭군에 의해 세계가 유린당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hey turn a blind eye to the fact that billions of dollars are spent on killing, on devastation, yet the resources needed for healing, education, and restoration are nowhere to be found.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등의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교황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성명을 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견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황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The Pope has to understand that this is the real world. It's a nasty world. But as far as the Pope and saying what he wants, he can do that. Now I know the Pope's brother. He is a big MAGA person.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충돌은 장기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부담일 수 있지만 당장은 트럼프의 자충수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가 지도자가 교황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운 건 19세기 나폴레옹 황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가장 벅찬 상대를 만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반 트럼프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미국인 교황의 정책 비판은 트럼프에게 정치적 위험을 초래해 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교황의 형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택에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자, 이 전쟁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전쟁이 더 길어진다면 몇 주 안에 전 세계적인 의약품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당장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는 물론 혈압약부터 항암제까지 곧 바닥날 거라고 경고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는 석유에서 뽑은 기초 화학물질을 재료로 만듭니다. 진통제뿐만이 아닙니다. 웬만한 항암제는 물론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치료제들도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제약회사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제약업체 협의체인 메디슨즈 UK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일부 화학물질과 용매의 공급이 현재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전쟁이 계속된다면 몇 주 안에 의약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오는 6월이면 심각한 공급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환자들이 제때 약을 받지 못하거나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처럼 널리 사용되는 해열 진통제는 물론 상당수 항생제와 혈압약, 뇌졸중 예방약 등도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is is disrupting global energy markets and supplies and has the potential to create serious hunger and healthcare crises.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전쟁으로 암 치료제와 로봇 수술 소모품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다며 항암 치료나 로봇 수술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동 전쟁으로 제약회사들은 통상적 물량의 4분의 1 수준의 원자재만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장갑, 정맥 주사용 수액백 부족 현상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런 이란 전쟁 와중에도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장대한 분노에서 경제적 분노로 무게를 옮긴 미국의 전략은 중국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동 회군을 모색하는 미국은 직접 군사 공격에서 경제 봉쇄 압박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습니다. 작전명 장대한 분노에서 경제적 분노로 전환을 꾀하는 겁니다. 이란 원유에 대한 임시 판매 승인을 갱신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돈줄을 죄는 전략입니다. 이란산 석유의 90%를 수입하는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실제 미국 재무부는 중국 은행 두 곳의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Is we have told countries that if you are buying Iranian oil, that if Iranian money is sitting in your banks, we are now willing to apply secondary sanctions. 이 같은 견제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염두에 둔 거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중동 전쟁에 발이 묶인 사이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5%를 기록하며 순항했습니다. 오일 쇼크의 영향을 덜 받은 데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삼종이 되려 수혜를 본 덕입니다. 다만 전쟁이 터진 뒤인 3월 중국의 산업 생산은 5.7%로 1, 2월 6.3%보다 살짝 둔화했습니다. 但也要看到外部形势更加复杂多变，国内攻强虚弱的矛盾仍然比较突出。 지난해 중국은 미국과 관세 전쟁 속에도 5%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며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올해 중동 전쟁 와중에도 첫 경제 성적표에서 합격점을 받으면서 다음 달 안방에서 열릴 미국과 2차 담판에 여유가 더 생겼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충격의 여파로 항공교통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집계에 따르면 현재 걸프 해역에서 발이 묶인 유조선은 110여 척,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은 15척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미국까지 역봉쇄에 나서면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미군의 경고를 받은 선박 14척이 회항을 선택했고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태평양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파티비럴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이 같은 상황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위기로 평가했습니다. Now it is going to have major implications for global economy, and the longer it goes. 특히 유럽에 남은 항공유가 6주치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만간 유럽 항공편 일부가 항공유 부족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달까지 호르무즈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will be a lot of volatility and difficulty in the markets until we will see all these facilities, oil fields, gas fields, come back to their production levels before the war.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전역에서 파괴된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의 피해액은 최대 580억 달러, 약 85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피해를 입은 중동의 에너지 설비는 80곳이 넘고 이 중 3분의 1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란은 원유 처리와 정제 시설이 대거 파괴돼 복구 비용이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평택을에 출사표를 던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평택시를 군이라고 표현했고요. 현수막은 옆 지역구에다가 걸었습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이번 재보궐 공천을 앞두고 각 당의 눈치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험지 중 험지라며 연고도 없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SNS에 평택시를 평택군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옆 지역구에 현수막을 내걸어 빈축을 샀습니다. 경쟁자인 국민의힘 유이동 전 의원은 낙하산이라도 공부는 좀 하라고 지적했는데 조 대표는 실시간으로 본인 SNS를 주시하느냐며 짐짓 여유롭게 대응했습니다. 평택에 대해서는 초보입니다. 그건 저 스스로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일이죠. 제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분신이라고 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같은 날 평택 지역을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택을과 하남갑, 안산갑 등의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다만 2심까지 징역 5년을 받은 만큼 친명 내에서도 공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법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민주당이 과거에 공천했던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수현 의원의 지역구 공주, 부여, 청양, 보궐도 관심입니다. 박 의원과 세 차례나 격돌했던 국민의힘 5선 출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정 전 실장은 YTN에 일단 많은 얘기를 들어보겠다,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사돈관계인 점과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떠난 충남 아산 을에는 전운수 청와대 대변인, 울산 남구갑에는 전태진 변호사,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을에는 박지원 최고위원, 광주 광산 을에는 강위원 전남 부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특히 8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과 맞물려 개파 구도를 엿볼 수 있는 인천 계양을과 경기 안산갑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울산 남구갑 영입인재 발표를 시작으로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일정표를 밝히지 않았는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사퇴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부산이 6월 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하정우 수석에게 구애를 하면서 보궐선거 구도가 부산시장 판세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젊음의 거리가 있는 부산 서면에서 개혁신당은 지방선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88년생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를 앞세운 이준석 대표는 오거돈 스캔들과 엑스포 참패를 언급하며 거대 양당을 모두 꼬집었습니다. 또다시 통일교 의혹의 중심에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뻔뻔함을 미래의 희망만 팔다가 개선할 수 있는 현실은 도외시해온 것 30년간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대진표가 확정된 전재수와 박형준, 양당 후보는 아랑곳 없이 치열한 장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를 청년과 바다, 기회와 바다의 도시로 부산을 만들고 부산이 다시 뛰게 만들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지금 글로벌 도시로 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가고 있는 뚜렷한 성과이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이 떠날 부산 북구갑에선 보궐선거가 확정되기도 전에 쇼츠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율방범대 활동으로 시민들과 접점을 넓혔고 오늘도 계속 머리를 빗는구나. 가려줄게. 아니야? 안 나갔어 아직. 이 지역에서 두 차례 배지를 달았던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은 박형준 후보와의 원팀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저 북구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많이 뛰었다고 만났네. 북구갑에 후보를 낼지 말지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미중인 장동혁 대표는 무공천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뜨거운 구애를 받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은 의연하게 일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민주당 부산 출마자들은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를 위해 하 수석이 적임자라며 출마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하정우 수석이 나온다면 고교동문인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 수석의 출마를 지시하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말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사이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30여 건과 함께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개혁 법안에는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첫 영입 인재를 발표합니다. 정청래 지도부는 서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공정관리위원회는 오늘 대구시장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2명을 발표합니다. 공관위는 또 윤갑근, 윤회근 충북지사 예비후보 가운데 현역 김영환 충북지사와 겨룰 본선 진출자 1명도 오늘 공개합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 일가와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 등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씨 일가 회사인 ESIND가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서 개발 사업을 하며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쌍방울 대북 송금에 이어서 대장동 사건 청문회에서도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대장동의 민간업자 남욱 씨는 검찰에게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협조하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수사팀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대장동 위례개발비리 사건 청문회는 시작부터 전쟁터였습니다. 이 사건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김동아 의원이 참여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며 시비가 붙은 겁니다. 이건태 위원님과 관련돼서는 도저히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작이 청문회의 대상이지 대장동 사건이 청문회 대상이 아니에요. 격렬한 항의 끝에 국민의힘이 한때 퇴장하기도 했지만 법력권은 아랑곳 없이 증인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수사팀 검사부터 당시 지휘라인이 줄줄이 불려나온 앞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는 수사 과정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애들 사진 보여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2박 3일 구치감에 가둬두곤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협조하라고 담당 검사가 협박했다는 겁니다. 해당 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발했고 당시 저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습니다. 야권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하던 남 씨가 지난해 정권이 교체되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뻔뻔하게 당시에는 자기하고 말 틀리면 연기하는 것이라 그랬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협박당한 피해자처럼 남욱을 대장동 일당을 포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남 씨 주장에 더해 당시 수사팀이 입건되지도 않은 이 대통령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했다며 조작 수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고도 저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런 인간 모욕적 발언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사냥개입니까? 검찰 수장이던 이원석 전 총장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도 취임 이후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다며 외압은 없었고 수사는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항소 포기 당시에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고성과 설전을 벌였고 집단 퇴장과 사태질까지 주고받으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 남욱 씨를 수사한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 출석 통보를 받은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이모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욱 씨 등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는데요. 남 씨는 2박 3일 동안 검찰청사 지하 구치감 바닥에서 잤다면서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학대 의심 사고로 숨진 3살 아이의 가족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부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가 이어진 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관련 기관들은 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대응이 적절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 양주에서 학대 의심 사고로 숨진 3살 아이의 친부는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으로도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112 신고 내역을 보면 아이의 친모로 추정되는 인물은 2차례 경찰에 친부를 신고했습니다. 재작년 12월에는 남편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며 신고했고 비명이 들린 뒤 통화가 끊겼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신고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폭행 정황이 전해졌습니다. 신고 당시 여성은 친부를 향해 방금 때리고 욕한 거 사과하라며 고함을 지르고 친부가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부가 가정폭력을 반복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 여기에 지난해 12월에는 친부가 이번에 숨진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까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이를 포함해 친모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신부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가정폭력 신고도 반복됐던 만큼 당시 관계기관들의 조사나 대응이 적절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사례조사에 나섰던 양주시청은 조사 방식이나 후속 조치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6연승을 달리며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삼성은 대전 원정 경기에서 에이스 후라도의 7이닝 1실점 역투에 힘입어 한화를 꺾고 6연승을 질주하며 단독 1위를 수성했습니다. 한화는 실책 3개로 스스로 무너지며 6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요. 특히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다만 오름폭 자체가 그렇게 큰 장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중동 전쟁입니다. 간밤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 동안의 공식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주둔해선 안 된다. 이스라엘은 전략적인 요충지를 계속 점유하겠다라고 맞서는 중이라서요.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란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20년 넘는 핵 보유 금지, 농축 우라늄의 대미 반출에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이 시장에 믿음을 주지는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트럼프의 이야기니까요. 경제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4월에 26.7을 기록해서 예상치를 대폭 웃돌았습니다. 매주 나오는 지표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0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1,000건이 줄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쟁 와중에도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월의 제조업 생산은 또 달랐습니다. 3월 제조업 생산 지수는 97.3을 기록해서 3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강보합을 예상했던 시장에 굉장히 실망하게 했습니다. 종합하자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약한 고리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의 특징으로는 올버즈를 꼽아봤습니다. 제법 알려진 신발 제조 회사죠. 이 회사의 주가가 정상이 아닙니다. 전날에는 무려 582% 급등을 했고요. 간밤에는 36%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올버즈가 인공지능 인프라 회사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게 그 발단입니다. 이 소식에 주가가 치솟은 건데요. 냉정하게 실체를 보겠습니다. 이 발표 전 회사의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99%나 쪼그라들었고요. 스스로 파산 가능성까지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인공지능 사업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했지만은 구체화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전형적인 편승주의 움직임입니다. 어쩌면 이런 종목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게 정답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은 충청 이남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최근 이어지던 고온 현상도 주춤하겠는데요. 서울은 비 대신 하늘빛만 흐리겠지만 낮 기온이 21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6에서 7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여전히 평년보단 높겠지만 비가 내리며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대 100mm 이상의 봄호우가 쏟아지겠고 제주도에도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전남과 경남에도 최고 60mm로 봄비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충청 지역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6.2도, 대전 13.4도, 대구는 10.9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이 21도, 대구와 안동 18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모두 그친 뒤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주말에는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